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년도 3월 얼마 전에 대한전기학회 정기 3개 기고했던 그 내용 중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세 번째 분산전원 연계 시 보호협조 관련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전원 연계시 보호협조는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어느 정도 좀 내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딱 이렇게 막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내용에 준해서 이제 한전에서 개통보호 업무 편람이라는 곳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공유가 한전하고 잘 됐었는데 어느 정도 넘어오면서 그게 조금 공유가 잘 안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은 개통보호 업무 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아마 한전에 요청하시면 꼭 개통보호 업무 편람이 아니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내용들이 공유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어차피 이제 개통보호 업무 편람도 하위법 정도 한전에서 규정하는 거 정도 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좀 본다면 이제 상위법이 이제 KC가 되는 거죠. KC 보시면 500.3.2.4에 개통연계용 보호장치 시설되어 있고요. 이게 1번에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통연계 분산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전원 설비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계통과 보호협조 실시하라. 그래서 이상 또는 그 분산형전의 이상 또는 고장, 연계계통 이상 또는 고장, 단독운전 상태 등을 좀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대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개통보호 업무 편람 등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보호 계정기들을 보호협조 방식을 좀 규정해 놓고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요 개통보호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기준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것도 유튜브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보면요, 마찬가지로 전기쟁이들의 공부방이 있고요. 여기에 전기기술사 공통이라는 요 방이 있습니다. 방의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일단 보호계정기 넘버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개통보호 방식 설명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을 건데요. 이제 방향성 계정기라든가 무효전력 계정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초 어떤 개념들을 좀 여기에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뒤로 넘어가면 여기에 그 발송배정기술사라는 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술사 공통과 발송배정기술사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보시면 여기에 쭉 요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방향성 과전류 계정기 원리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좀 보시면 기본적인 방향성 계정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흐름 또는 논리, 메커니즘은 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좀 안 해놓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역전력 계정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전력 계정기라고 부르는 전력 계정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영상을 하나 찍어서 좀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KC 관련된 내용으로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현장에 실제 설치하는 것 중에서요, 이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 여기 보호협조 방식 중에 32P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단순병렬일 경우에 설치를 해야 되고 역송병렬일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단순병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합계 생산용량 50kW 이하. 근데 50kW 이하를 역송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 이거 단순병렬일 겁니다. 단순병렬일 경우에 원래는 32P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단독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연계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독운전 방지 기능이 뭐냐면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27, 59, 81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정기가 설치가 되는 경우에는 아마 여기서는 50kW 이하인 경우에는 32P, 여기 역전력 계정입니다. 여기 32P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전에 현장에 좀 심이나 현장 감독하러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보다 보면 이게 없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없나 봤더니 용량이 좀 작아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왜 없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실상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 현장에 나가서 아주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만 보는 거라서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 좀 해봐라. 이게 한전하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제 분산전원이 설치된 장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고 확인해봐라라고 좀 코멘트를 한 적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이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세요. 이제 보호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전기 병렬 운전 연계선로 보험 업무 편람, 개통보험 업무 편람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발전기 병렬 운전에 관련된,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87을 꼭 해라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해라라는 개념은 아니고, 대형 그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87을 많이 채용을 좀 하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 빨간색 저 박스 쳐놓은 것들 하고, 여기는 뭐 치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는 거 27호 8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 박스를 특히 쳐놓은 이유는 67이라고 하는 것 또는 67N은 전부 다 방향성을 뜻합니다. 방향성, 요거는 과전류, 여기 N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는 지락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를 뜻합니다.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전기 또는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손해계통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손해계통의 사고를 검출하는 계전기가 여기에 있는 67, 67N 또는 51, 51N이고요. 여기 있는 67, 32Q, 32P, 67N은 이제 상위 계통에서 뭔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든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게 요 계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게 지금 순서상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요 밑에 있는 51, 51N에 대한 요 밑에 써 있는 게 여기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상 요 위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51 또는 51N으로 써 있고,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예요? 67 또는 67N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67이나 67N을 쓰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좀 현장에 실제 적용에 관련된 얘기라 조금 거리는 있는데요. 실제 여기 있는 51N 같은 경우는 67을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51N 같은 경우는요,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한전 선로 측에서 특히 이런 타선로에 어떤 사고가,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계전기가 잘못하면 먼저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동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아예 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려면 여기 있는 이 계전기, 여기 이 위치에 사용되는 이 계전기는 상위에 발생되는 고장은 검출하지 않고 그냥 내 밑에 있는 고장만 검출하겠다라고 쓰는 게 좀 좋습니다. 특히 이 67N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요즘에 쓰이는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 50, 51하고 51N하고 따로 쓰는 경우가 잘 없죠.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다 뭐예요? 한 몸뚱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67N은 좀 써주는 게 거의 좋아요. 좋고 67 그럼 50, 51만 따로 쓰냐? 이러면 이게 오히려 좀 약간 불합리합니다. 불합리하고 돈도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얘 때문이라도 67N 때문이라도 그냥 이렇게 쓰는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타입을 그냥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써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50, 51N을 쓰면 이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요걸로 아예 그냥 추천을 좀 하는 쪽입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67, 32Q, 32P 요거는요. 마찬가지로 이걸 다 쓰라는 뜻은 아니고 여기 좀 있죠. 67 적용 불가 시 32Q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67을 적용이 불가하는 때는 언제가 될까요? 67 적용. 이거는 고장전류가 지락전류 또는 고장전류가 너무 작아서 고장전류가 너무 작아서 검출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팅치만으로는, 그러니까 67이 갖고 있는 세팅치로 나올 수 없는 범위의 고장전류인 거죠. 지락전류든 단락전류든. 그런 경우는 뭐다? 32Q를 씁니다. 그럼 32Q는 뭐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도 상당히 넓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 있는 애입니다. 대신 세팅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할 수 있을 때는 32Q를 적용을 하고, 다 쓰는 얘기가 아니라 67이나 67N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뭐다? 32Q를 그냥 사용을 한다. 이걸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중복 설치가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기를 좀 권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적용했을 때 다 써봤는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게 좀 다 틀립니다. 지점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2Q보다는 67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67이나 67N이 쓸 수 있도록 지락전을 조금은 키워서, 그러니까 지락전을 키운다 그래서 막 수카마로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순환되는 게 막 키우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수백 암페어 이상은 좀 나오도록 이렇게 그런 개념은 좀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32Q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는 거죠? 32P. 32P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전력 계전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 역전력 계전기는 역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한전이 이렇게 오는 거 한전 기준에서 얘는 순방향이에요. 순방향, 전력, 전류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한전 기준에서 지금 표현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P는 자기네 쪽으로 전력이 들어올 때, 류가 아니라 역전력으로 좀 표현이 되는 거죠. 역전력으로 표현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채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역전력 계전기는 특히 단순 병렬일 때 제가 채용을 한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단순 병렬일 때. 역송 병렬일 때는 역송 병렬을 아예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한전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역전력 계전기는 32P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전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2P로 아예 그냥 설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 따로 써놓지 않았네요. 여기에 써놓지, 네, 여기 있네요. 단순 병렬 고객에 적용한다고 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 59, 81은 단독운전 방지 계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운전 방지를 검출을 하려면 일단 기본 검출이 뭐예요? 전압과 주파수죠. 전압과 주파수.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검출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운전 방지이기 때문에 한전이 오픈이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전이 오픈이 되고 분산 전원만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여기 분산 전원이 되고 분산 전원만 갖고 공급을 하겠다. 그럼 여기 전압이 어때요? 여기 있는 요 라인의 전압이 볼트 떨어지고 주파수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여기가 오픈이 돼 버렸기 때문에
한전의 요 부분이 완전 오픈이 됐고, 여기서는 다른 계통이 공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파선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전압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7, 81, 59는,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한전 타계통도 싹 다 떨어지고요. 한전 싹 다 떨어지고 수용가 계통에서도 이 내부 내 계통에서도 나머지 부하들 전부 다 떨어지고 요 오로지 분산 전원만 갖고 딱 공급할 수 있는 양 또는 오히려 나머지에 있는 요 그냥 내 수용가 계통의 부하 용량보다도 훨씬 더 큰 분산 전원 용량이 발전이 되고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전압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전압이 올라갈 수 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여기 다 직접 접지 쓰고 여기 한전계통도 이제 직접 접지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선 지락 시에도 결국에 배전계통 일선 지락 시에도 전압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9 자체가 동작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다? 단독운전 방지 설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27은 32Q와 같이 좀 채용을 합니다. 실제로 32Q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Q는 상당히 민감한 애입니다. 무효전력 계전기라고도 하고 민감한 애인데 민감하기 때문에 오동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동작을 방지하고자 27 계전기와 AND 조건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저전압이 발생했다. 거기에 무효전력도 발생한다. 그러면 한전계통의 지락사고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2Q와 27을 AND 조건으로 좀 채용을 합니다. 그 뒤에서 제가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성병렬일 경우는 무조건 직접 접지라. 단순병렬일 경우 비접지가 가능은 한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때도 실제로 뭐로 하는 게 좋다? 그냥 직접 접지 계통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다 그 얘기들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직접 접지돼 있죠? 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 고장 전류 계산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실제 요거는 제가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도, 개통보 업무 편람에서요. 이렇게 좀 전체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호 조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들이 고객 병렬 운전 조건, 유효 32Q, 여기 32Q 보시면 27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AND 조건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고 59, 81, OU 있고 과전류 계정기 있고 나머지 기타 등등 연계선로용 보호 계정기 기타 등등이 있고 모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연계 지점은 어디냐면 분산전원 설치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연계 지점이 여기나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여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생각합니다. 메인으로. 그래서 초창기에는 여기에 있는 5호 조건을 다 어디다 보내냐면 전부 다 해서 다 어디다 보내냐면 전부 다 여기다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산 전원 때문에 나머지 손해부하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합니다. 한전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 어느 정도는 그 메인으로 떨궈주는 게 맞긴 한데 그 떨궈주는 게 뭐다? 보통 여기 있는 요 주로 떨궈주는 게 여기 있는 67N 또는 과전류 계정기 50, 51N 정도는 여기로 떨궈주는 게 맞다. 여기는 제가 그냥 임의로 가져와 봤습니다. 59나 81도 하긴 했는데 여기가 만약에 좀 단독 운전 방지인데 굳이 이걸 떨궈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단독 운전이니까 한전이 완전히 아웃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떨궈도 아무 문제가 실상은 없어요.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고, 아니 나는 굳이 단락사고 아니면 그거 떨구기 싫어 이러면 이거는 이쪽 부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5호 조건으로 이걸 다 묶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어딜 떨궈요? 여기 있는
분산전원 쪽을 떨구는 경우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저도 한전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분산전원 측을 떨궈서, 그러니까 트립하는 그 시그널을 두 개로 좀 분리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59, 81을 이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차이 따라 틀리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요 전체적인 컨셉은 이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여드리려고 가지는 않는데, 여기 있는 오어 조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조건 여기 있는 연계 지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거는 한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좀 수정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67 또는 67N 또는 과전류 계정기까지는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손해계통의 어떤 단락사고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있는 59, 81이라든가 이런 계통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9, 81 나머지 것들은 이쪽으로 좀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개통도와 이 로직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업무하실 때라도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제가 했던 거 공유를 좀 드렸고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 계정기를 쓰이려면 이건 이전 강의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접지 계통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산전원의 고압측, 그러니까 배전계통 또는 송전계통이 이렇게 접지계통이 되도록, 직접 접지계통이 되도록 꾸며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통 내에서 우리는 이런 앞에 있었던 이런 계정기들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 계통을 델타 Y로 잡았다. 그러면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32Q 의미 없습니다. 일단은. 그때 60, 여기에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59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에 32Q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Y 오픈 델타로, Y 오픈 델타로 쓰고요.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59, N이 와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걸 22,900에 쓰지는 않고요. 비접지 계통에 태양광이 쓸 때 이렇게 쓰는 경우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그냥 거의 뭐 마지막인데요. 이거 참고로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이것도 제 기억에는 아마 현대 아산병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대 아산병원의 꼭대기에도 보면 한 200km 정도. 지금은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계통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그냥 크게만 좀 그려보면, 여기는 이제 AC, DC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태양광 설비고, 이런 변환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설치가 되어 있고 200km고, 그리고 이 계통은 이제 비접지 계통이잖아요. 여기 비접지. 그래서 이게 비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Y 오픈 델타 달아서 59G까지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경우들은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냐? 비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비접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접지 계통, 그럼 보호 어떻게 할 거냐? 59G를 이렇게 좀 설치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직접 접지니까 그 뒤부터는 여기 앞에서 썼던 이런 계정기들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쓰는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좀 조절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기본 근간은 이거라는 걸 좀 고려해 주시면서 적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지난 24년 3월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했던 전개세계 기고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 4번 정도 강의로 좀 나눠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이게 유튜브에 올리고 강의를 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저도 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게 좀 자주 해봐야 되는데 좀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